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책 읽기 딱 좋은 계절,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맘때쯤 더운 막바지 여름은 빨리 내쫓고 선선하고 분위기 좋은 가을을 재촉하기 위해서 좀 이른 가을부터 듣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최백호 부산에 가면 혹시 다들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이 가을이 얼른 왔으면 하는 생각에 일을 하면서 부산에 가면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그때 한 통의 메일을 받았거든요. 한 출판사에서 저희의 채널을 보시고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책의 요약본을 먼저 받아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요청해서 열심히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책의 제목은요.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한창수 작가의 책입니다. 저자는 20여 년간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정성껏 치유해온 학자이자 의사인데요. 저자의 이력만큼이나 이 무기력을 잠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느끼는 무기력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큰 문제로 여기고 무기력의 원인을 몸, 정신, 감정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을 리뷰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 제가 정신건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너무나도 흔한 말이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의 말,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죠. 그간 저도 어머님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환우님들에게 신체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 책을 추천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정신건강을 더욱 흔히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책에 따르면 고등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니까 전체 응답자의 60%가 생활 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학생 또한 정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5%가 전반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며 그중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낀다는 답변의 60%, 직장인 또한 71%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무기력함과 그리고 자기 혐오, 좌절감, 분노를 기반으로 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쳤던 일상에 바이러스가 무기력증을 더욱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학생, 직장인뿐 아니라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동네를 돌아다니면 예전에는 잘 돼 보였던 이 상가들이 어느 날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보면 뭔가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최근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 일상에서 활기를 찾지 못하고 배터리가 마치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무기력에 있어서 자존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에너지 레벨도 같이 내려가서 무기력증에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사실 사회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경제적인 여유, 외적인 매력, 자신의 성취, 타인의 인정과 같은 요소들로 자존감이 형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자기 수용의 정도가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평가와 잣대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내 자신이잖아요. 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무기력의 정신적 측면의 원인으로는 자기 연민을 꼽았는데요. 자기 연민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더욱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 부응하기 위해 쉼없이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더 편했을 텐데 하면서 자기 한탄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적당한 자기 위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되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결국엔 내 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죠. 또한 사람들은 연민의 대상에게 너그러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면 한없이 내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을 방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도 괜찮아, 혹은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처럼 한없이 나를 연민하다 보니까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채찍질은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만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너그러움은 우리 생활을 무기력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저자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책 속에서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논어의 내용을 첨부했는데요. 생각의 전환 중에 하나는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마인드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일 순탄할 수는 없잖아요. 평상시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날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의 늪에 빠져버리면 점점 부정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면서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나는 나중에 저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나름의 배움의 의미를 찾으면 또 다른 에너지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 진단 받은 다음에 이 낙담하고 힘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바삐 살아왔던 인생에서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긍정의 씨앗을 찾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그 안에서 긍정의 씨앗을 찾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치유하면서 혹은 생활하면서 불쑥불쑥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요. 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메시지를 만들고 되뇌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많이 공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기력의 신체적인 측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스트레스였는데요. 자, 여러분, 평상시와 다르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 몸의 컨디션 어떠신가요?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두통과 피곤함을 동반합니다. 그 이외에도 허리 통증과 같은 여러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신경성 신체 증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드니까 기력이 떨어지는데 이 또한 또 스트레스로 다시 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정신적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신경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계의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실제 스트레스 클리닉에 오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로 찾아오긴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 위장병, 두통, 심한 경우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가볍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요통이나 복통처럼 신체적 질환이 원래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스트레스는 더욱더 몸의 통증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리 환우님들이라면 더더욱 스트레스 케어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외에도 무기력을 일으키는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이 다양하게 책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기력의 원천이 어디인가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무기력을 물리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소개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글쓰기인데요. 이중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무슨 일기 쓰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30이 넘은 저는요,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일기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일기 안 쓴 지 오래돼서 도대체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일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님도 감사일기를 쓰신다면서 소개해 주신 영상 있거든요. 미국의 폴 밀스 교수가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하고 더 잘 자고 심장 기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감사를 느끼는 마음 자체가 신체의 건강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겠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느꼈던 어떤 사건에서 느꼈던 감사했던 순간을 짧게 써내려가면 되는 건데요. 지금의 저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는 일이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환우님들의 응원이나 혹은 좋은 소식들이 저에겐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쁜 다이어리 하나 사셔가지고요. 오늘부터 단 한 줄이더라도 진심으로 생활 속에서 이 감사함을 되뇌이고 그리고 천천히 적어보는 거 어떠실까요? 이 외에도 미술 활동도 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제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생각해 보니까 한가할 때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림을 더 열심히 그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은 복잡한 일들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잠시나마 힐링을 하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의 원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쉽지 않으시다면 예술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부족한 그림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제 그림을 참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그림도 어머님, 아버님 힐링하시라고 예전에 그려드렸던 건데 솔직히 잘 그리지 못했지만 예술은 직접 하는 것 혹은 보는 것 모두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삶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아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쓴다거나, 식물을 키운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내 일상 속에서도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기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일단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자가 추천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활동 중 손상된 조직을 없애고 재생시킨다고 합니다. 뇌세포에 쌓인 유해 단백질 등 노폐물을 뇌신경계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자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면역계의 T세포 활동도가 증가해서 이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야간 근무의 위험성을 말씀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죠. 잠은 가급적 밤에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고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산책하기 또한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숲길을 산책하는 것이 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고요. 116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3회 40분간 걷게 하고 12주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산책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산책을 한 그룹이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집 앞을 산책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집에 화초를 기르면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면서 교감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무기력을 타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책 속에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건강이잖아요. 잠깐 지친 걸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내 정신적 상태를 외면하고 있거나 무기력을 낳고 있진 않으실까요? 우리의 치유 활동에서 정신적 에너지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휴식하는 쉼과 그리고 무기력으로 인한 나태함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치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요소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